근데 이제 에피쿠로스도 이제 듣다 짜증 나니까 일종의 좀 반격을 좀 하거든요. 근데 에피쿠로스 반격은 그냥 다 보면 모두 까기인데요. 자기 책에서 막 이렇게 엄청 큰 많은 분량을 뭐 엄청난 분량을 들여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욕을 하는데 프로타고라스는 뭐 짐꾼이다고 그러고 데미크로스를 뺏기는 자다. 헤라클레이토스한테는 막 이게 이제 그거죠. 이것저것 갖고 와서 막 뒤섞어서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몰삭식한 재판관이다. 안티도로스는 엉뚱한 것을 선물한 자다. 뭐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변증론 되게 싫었나 본데 이거 파괴자들이다. 그리고 피론이라는 사람이 특히 마음에 안 들었는 말 딱 이름을 딱 들어가지고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모두 까기를 실행했다. 자연하게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 책이 3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로. 이렇게. 자연학은 그냥 비판. 그 쉬운 말로 그 디스랩을 잔뜩 속에다 써놨다는 디스랩이죠. 에미넴처럼. 네, 디스랩을 막 써놓고. 지금 같으면 SNS 쓰겠지만 저 때는 책에다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우라가 찼으면 저렇게 37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쾌락의 상태에 이르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본인 스스로는 동요가 없어야 되는데 엄청 굉장히 동요했네. 요동친 것 같은데 요동. 굉장히 심한 요동이 그러니까. 계속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허벅지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스님들도 막 참선하시면서 그렇죠, 막 그렇죠. 힘들면 막 쥐어짜듯이 쾌락주의 하면서 저렇게 막 쌍욕을 계속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게 앞뒤가 약간 안 맞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참 좋은 얘기를 해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에피쿠로스의 실제로 이제 평판 그 행적들을 조금 해봤더니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수많은 평판과 증언들이 많은 비방이 있었지만 그 비방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안 좋은 댓글이 있지만 오히려 지지하는 댓글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샤라웃 들어갑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닌데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배를 하고 공손하게 되었다. 이게 기본이지 않았습니까? 책 37권에 쓴 사람들 빼고는 다 공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책에다 썼지 사람한테 대놓고 욕을 한 건 아니니까 아마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동상을 세워가지고 기렸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호의로 대하고 좋게 보고 서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데 많은 제자 중에 몇몇이 그걸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는 에피쿠로스가 너무 선하고 올바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다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변에 자기가 퍼뜨렸다는 얘기인지 주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가 인기가 좋으니까 거길 나온 사람은 저렇게 평가를 해버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막 퍼졌대요. 되게. 이런 평판들이. 다른 학교들은 다 문 닫았는데도 계속 살아남았고 제자 중에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이런 걸로 봐서 그 스승이 훌륭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잘 가르친 거는 맞네. 학원이 좋았네. 그랬던 것 같고 그 에피쿠로스가 특별히 좀 달랐던 거는 일단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집에 있는 자기 그 정원의 노예들한테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책에서 보면 미스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는데 철학을 같이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다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집안 노예들이랑 같이 철학 토론을 같이 했다. 이게 사실 이 당시에도 노예랑 같이 앉아서 철학 토론한다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사람에 대한 뭐 높낮이 귀하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미스가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유언에도 이 노예들을 꼭 해방시켜줘라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참 유언을 엄청 길게 쓰셔서 나 유언을 좀 읽어봤는데 유언에서 아까 그 한마디만 한 게 아니네요. 엄청 말을 많이 했네. 유언이 엄청 깁니다. 시작부터 누구를 챙겨라 뭐 해라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라고 하는데 정원의 값싼 포도주 250ml 정도만 마시고 나머지는 물만 마신다. 250이면 이제 우리 우유 한 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포도주를 마시고 나머지는 물만 먹었다. 몇 끼? 아니면은 뭐 하루에? 그게 정확히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한 달에 시간에? 않았을 거 한 아니야. 시간에?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인 것 같은데 하루겠죠. 정확하게 이게 뭐 언제를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런 그리스나 이런 쪽의 문제가 물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먹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포도주 이런 게 나왔던 게 그 지중해 쪽 물이 그러니까 안 포도주를 좋아서 먹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물을 마셨다니까 그래서 요록을 쓰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석회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포도주로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 안 먹고 물만 마셔가지고 마시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쪽 지방은 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맥주를 만들어 먹는다고. 그저 검소한 삶을 본인만 살았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제자들한테도 그냥 시켰을 텐데 대체로 요로 결석 때문에 많이 방광 결석 이제 때문에 보니까 저 결석이 생긴 이유가 다 저거였네. 그러니까 물 석회식 물을 많이 마셨네. 비의학 그때 뭐 전문가들이 정수기도 지금 다, 없고 네. 중요한 얘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니 중요한 좀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예. 피타고라스가 예. 친구들 재산 이런 걸 다 공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에피쿠로스는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은 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이네. 항상 재산을 공유하다 보면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불신이 생겨서 친구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뭐 반비 걷어가지고 나는 라면 안 먹는데 뭐 이러면서 나는 커피도 안 마시는데 뭐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쟁여놔야 되는데 원래 다 같이 사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나는 안 먹는데라고 하면서 공용 그걸 못 내겠다는 사람도 좀 문제인데 그걸 꼭 공용인데 자기 혼자 남들보다 2배, 3배 더 먹는 사람도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저희도 회사에서 뭐 이렇게 걷어서 뭘 하고 이런 거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가져오는 거야? 각자 뭐 자기 캐비닛, 자기 서랍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에피쿠로스는 그러니까 재산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아예 소유하지 말자 이런 파격인데. 공유하면 안 좋고 그리고 재산을 그러니까 뭐하러 재산을 쟁여놓냐. 아예 그냥 소유하지 마라. 먹는 것만 있으면 되지 재산이 왜 필요하냐. 나는 이게 약간 자본주의에 가까운 개념인 줄 알았더니 아예 그냥 무소유네. 아주 파격적이네. 그러니까 자기 아까 말씀드린 쾌락의 어떤 개념도 뭐가 많이 있으면 동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요가 없으려면 건덕지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장원 생활 같은 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사실 높낮이가 좀 있기가 힘든 게 다 빵하고 물밖에 없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 소유의 어떤 정도 차이 이런 게 뭐 있어야 되는데 뭐 창녀도 받아들이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또 즐거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차별도 좀 없고 차별을 할 만한 재산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사실 그 저 장원 생활이나 저거를 좀 읽다 보면 왜 우리 단체 생활 하시는 공동 집단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가동산. 아가동산이라고만 얘기하면 신앙촌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상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뭔가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근데 공유는 불신을 부른다는데 어쨌든 다 같이 없애는 거지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박사님 이제 커피 드시는데 공유해야 되니까 제가 가서 막 먹어버리고 하면 열받잖아요. 열받는다. 요런 개념에 우리도 회비를 걷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라면 3개만 사고 쇼스님 안 먹었잖아요. 쇼스님이 지금 말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런 왜 내 라면을 안 샀느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은 가치가 없고. 안 먹으려면 다 먹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되는 원인을 없애자, 재산 자체를 없애자, 뭐 파격적인 행보를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여성을 받았고 창녀도 함께 생활했고 노예들까지도 다 같이 철학 공부도 하고 이제 노예의 얘기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 행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언이 굉장히 길어요. 신포도주를 먹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샤라웃을 막 하거든요. 내 옆에서 그거를 이제 제자가 다 받아 적은 거죠. 그게 제자가 받아줬겠죠. 제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정리했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잔뜩 해요. 일종의 부동산. 아니 미리 자기가 적어놨나? 공증받고 변호사 공증받고. 그럼 공증. 내 생각인데 당시에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냥 제자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정리해 놓은 게 나중에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냥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죽을 때 이런 얘기했다 정리했지만 실제 그냥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던 얘기를 유언처럼 적은 게 아닐까? 요 유언은 그렇지가 않은 게 돼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뭘 하라 뭐 이게 뭐 재산에 얼마를 줘라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누구가 나한테는 되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싫은 놈 이런 놈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되게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 분할 뭐 재산이란 게 이제 부동산이죠 뭐 부동산 수입이 나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얼마를 줘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쭉 나와 있어요. 결혼시켜라도 아니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임대를 줘서 매달 수익이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무소유나 이런 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왜냐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라며 그리스에서. 그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제자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학비를 냈을 거 아니야 부모들이. 이런 거 아닐까요? 재산 같은 게 다 문제가 된다. 내가 갖고 있을게. 내가 나한테 다 내라. 갖고 있으면 싸움 난다. 다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을게요. 제가 이렇게 이거 음모론이지만 약간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주장하는 바와 지금 보면 재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올바르고 바른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떠났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라는데. 유언에서 재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어쨌거나 수입 나면은 뭐 이거 22일 날 축제 열어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누구를 어떻게 잘 돌봐줘라가 엄청 나. 사람 이름도 긴데 꽤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누구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결혼시켜줘서 생활비도 지원해줘라. 누구 어디는 그 자녀가 커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했으면 결혼지참금을 줘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처신 잘했으면 재산 나눠줘라. 뭐 이런 거 되게 많고 한참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놈은 안 될 놈들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예들 중에 뭐 누구에게는 자유를 준다.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근데 저기 이름 안 적힌 애들은 자유가 없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냥 노예들을 다 자유를 줘라나 해방시켜 줘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떤 선발 기준이 있었겠죠. 에피쿠로스가 되게 특이한 게 어떤 조건이 되는 어떤 그룹에다가 뭘 해라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딱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라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그게 노예의 전부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 노예들 중이라고 이름을 돼 있으니까. 불러주어라처럼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기한 게 아닐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얘도 미스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예들 중이라고 했지만 그 자기가 부른 노예가 다야 그게. 아니 제가 재산 분할할 때 이름이나 막 한 거 보면 인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인물 중에 노예는 저 4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 근데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는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겠죠. 나에게 소속된 노예가 요렇게밖에 없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요 정도로 오, 끝내겠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유언 중에 어떻게 다 저대로 했습니까?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유언을 막 하고 뒤에 막 저 양반이 쓴 서신들 쫙 나오고 책 나오고 그렇게 끝나는데요. 에피쿠로스가 규범론이라는 게 있고 자연학 그리고 윤리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규범론은 뭐 아예 서적으로 제대로 안 남아 있고 그 한 80% 정도는 자연학에 대한 서신에 나와 있는 자연학이고 나머지 한 되게 짧은 범위가 이제 윤리학인데 그 윤리학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쾌락주의가 어쩌니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연학 서신에 나오는 자연학인데 이제 서신을 읽어봤거든요. 밑도 끝도 말도 안 되는 뭐 숨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자연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막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를 저렇게 아니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에피쿠로스 설명해서 헛소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니 인물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를 막 마치 진리냐. 과학적으로 해석이 된 것이냐 막 쓰는데 그 당시에는 저 정도 사회 현상을 그러니까 자연 아니 현상을 지금 결국 에피쿠로스를 비방하는 걸로 지금 아니, 방송이 비방- 끝나면 안 되는데. 비방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에피쿠로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과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좀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딴 건 사실은 좀 별로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계층이 나눠져 있고 사실은 상종도 할 수 없는 어떤 뭐 이런 인간들 사람들까지 다 거의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관련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먹거리라든가 뭐 생계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걱정해주고 가능하면 수입이 나면 어떻게든 나눠서 이렇게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라라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죽으면서까지 막 엄청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친구로 여겨지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 저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인간을 중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그래요.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하는. 네. 네. 요즘에 뒤늦게 제가 이태원 클래스를 이제 보고 있는데 클래스를 박서준. 네. 거기 나오는 그 장가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과 박소준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래서 되게 좀 교훈이 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쾌락이 아니다라는데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 어쨌든 사람들이 몰렸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주변에 모였던 거 아니에요. 사상이 어쨌든지 간에. 네네. 근데 그랬던 이유가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 모습이 그냥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안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좋은 선생이었던 건 그 같긴 기존의 해요. 체제를 비틀고 망가뜨리니까 주변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비방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엄청 욕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그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인물 소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만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